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같이 전투기 개발하는 인도네시아, 우리 KF-21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돈을 1조 7천억 내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었다가 최근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협상을 한 끝에 일부 상당 부분을 30%를 고무 또는 파묘 이런 현물로 주겠다라고 했던 그 인도네시아가 또 고가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게는 현찰을 주고 삽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일까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방공망 구축에 나섰는데 미국하고 관계 개선 좀 되나 봅니다.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부터 고고도 종말 단계 요격 시스템 사드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도입으로 사우디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사드 보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미 국무부 판매 승인에 의거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납품용 사드 시스템이 제작되고 있으며 초도 물량이 내년부터 인도될 것이라고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현지 시각 11월 20일 밝혔습니다. 록히드 마틴 측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발사 차량 44대, 여격 미사일 360발, 화력 통제소 16대, 통신이동 전술기지와 7개의 AN/TPY-2 레이더를 주문했다 라며 해당 거래 규모는 150억 달러가량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10월 미국 정부로부터 사드 도입 계약 승인을 받았지만 1년 뒤인 2018년 10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이자 반정부 인사인 자말 카스규지 암살 사건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면서 사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이란의 미사일 위협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사우디에 대한 사드 판매 승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하는 사드는 총 7대 안팎의 포대로 구성되고 데이트링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사우디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운용되는데요. 핵심 방어구역인 수도 리야드를 중심으로 기존의 패트리어트 체계와 다층 방공망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사우디가 사드 7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시점과 현재 시점의 탄도미사일 위협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패트리어트, 사드로 구성된 하층 방어 시스템만으로 남쪽의 후티와 동쪽의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2017년도에 7개 포대의 사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150억 달러, 지금 환율로 한 18조 원 되죠. 이 엄청난 그런 가격의 사드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실제적인 통수권자인 빈 살만 왕세제를 강력 비난하는 정적이자 또는 이 언론인 그런 자말 카스쿠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데 그 사람이 암살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이거 빈 살만 왕세제가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사우디 정부 또 빈 살만 왕세제에게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우디가 그동안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들 같은 그런 암살하고 하는 이런 나라에는 사드 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홀딩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도 사우디에게 제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후티 반군이 아람코 유전 막 드론으로 때려버리고 또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어마어마하게 탄도미사일 지원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사우디를 안정시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스쿠지 한 명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는다. 또 이런 것에 대한 또 반대 여론도 있었어요. 그리고 18조 원의 매출이기 때문에 문제 이제 록히드 마틴이 또 상당한 로비를 했겠죠. 이거 안 하면 록히드 마틴 18조 원 매출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인되었고 7개 포대를 가져가는데 이 최신형 사드 같은 경우에는 포대 레이더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 발사기가 반드시 그 옆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죠. 뚝뚝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영토가 많이 넓으니까 수도 리야드나 아주 중요한 메카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유전지대, 정유지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마크를 할 텐데 문제는 이걸 이제 도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란만이 탄도미사일의 핵심 위협이었는데 이란은 이제 그 동북 쪽이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서쪽에 있는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으로 가면서 후티 반군에서 이제는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드 레이더인 TPI-2 레이더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만 봅니다. 그래서 이걸 7개 포대를 도입할 때는 7개 포대 도입하면 사우디의 중요 지역은 다 방어되지 않겠느냐. 왜? 이제 북동쪽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후티에서 남서쪽에서 지금 날아와 버리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다 지키려면 또 곱하기 2로 사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떡할 거냐라는 그런 의문점은 생깁니다. 아무튼 뭐 사우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왜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란이 왜 후티 반군에게 그렇게 탄도미사일을 지원하냐. 이 사드가 한쪽만 보니까 후티 반군에게 지원해서 남서쪽에 쏴버리면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분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란의 공격 성공률이 높은 그런 양동작전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 라는 측면이죠.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와는 KF-21 공동개발비 분담금을 낼 돈이 없다며 분담금 현물 지급을 요구해서 결국 관철시켰던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송기 중의 하나인 A400M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KF-21 분담금 합의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A400M 다목적 수송기 겸 공중급유기 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에어버스가 현지 시각 1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A400M 수송기에 공중급유 키트를 장착한 수송기 겸 공중급유기 변형으로 A400M 계열 기체 가운데 가장 비싼 모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2대 직구매와 4대 옵션을 걸어서 이번 거래 규모는 최소 4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A400M은 진정한 다용도 플랫폼으로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술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라며 우리는 이번에 계약한 2대 외에도 추가 A400M 인수를 검토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혀서 옵션으로 걸어놓은 4대 도입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전액 현금으로 지불되는 이번 A400M 구매 계약 체결 일주일 전인 11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등 한국 대표단과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이 2년 10개월을 끌어온 KFX 공동개발 계약 개정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7천억 원 가운데 8천억 원 이상이 연체된 인도네시아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서 전체 분담금 가운데 30%인 5,100억 원을 현물로 받기로 합의하고 현물의 종류와 납부 시기, 방법은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반영해 추후 결정키로 해서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돈은 주기 싫고 기술과 권리는 챙기고 싶다는 속내를 연달아 비추며 계약 이행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는데요. 한국에게 밀린 분담금은 줄 돈이 없고 해외에서 값비싼 무기 체계들을 쇼핑하듯 사들일 돈은 있는 이런 자들에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위 사업 당국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A400M, 에어버스가 만든 A400M 아주 비쌉니다. 원래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걸 만든 프랑스도 이제 문제 많다 이렇게 해서 C130 특전 사용으로 따로 사고 했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양쪽에 이 도어가 있는데 낙하산 타고 점프를 하면 이게 낙하산에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하고 양쪽으로 탁탁탁 점프를 하면은 아무리 뭐 이 프로펠러 와류가 있어도 이렇게 쭉 벌어져서 떨어져야 서로가 엉키질 않죠. 근데 엉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수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무튼 뭐 수정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거 굉장히 비싸요. C130보다 한 2배가량 비싸다. 그래서 최소 2억 달러 스타트. 그러니까 2,500억 원 정도 스타트. 그러면 4억 달러 이상 2대 샀으니까. 근데 또 추가 옵션 4대. 그것도 또 곧 한다.
라고 이제 수비한테 국방장관이 직접 이야기하고 곧 그 4대 추가할 거 그것도 결정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제가 뭐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번 그 보도를 해드렸지만 최근에 샀던 전투기 또는 무기들 보면 라팔 36대 사죠. 이탈리아에서 프링급 호위함 아주 고가의 호위함이죠. 그거 6대 사고 중고 2척 이렇게 사고요. 또 원양 초계함 OPV 그거 유럽의 비싼 조선소다라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 그리고 체코제 차륜형 장갑차도 사고, 그리고 또 프랑스하고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하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구마구 그것도 차관 도입해가지고 차관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또 이것도 현찰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히길래 조건 더 강화해주고, 그리고 돈은 현물로 받기로 하고, 그것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더 싸게 되고, 도대체 우리는 뭘까요? 팜유. 예전에 뭐 라면, 식용유 이런 데 들어간다는 팜유, 고무 이런 걸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방사청은 그거 받아서 어디 쓰려고 하는지, 또 어느 회사들 자기 이미 거래처들 다 세팅되어 있는 어떤 뭐 팜유 쓰는 회사들, 삼양라면, 농심라면 이런 데 또 눈탱이 때려가지고 강제로 얹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왜 우리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도대체 인도네시아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술을 전해주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이번에 결정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역대 정부 중에서 이 진보 정부들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계속 희한하게도 인도네시아의 CN235 수송기를 계속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정작 CN235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이건 또 왜 삽니까? CN235 그렇게 좋으면 이런 거 안 사고 그 돈 많고 확 만들어서 쓰죠. 그래서 CN235 앞으로 입에 달지 말길 바랍니다. 자,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